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CNN은 2017년 한국인들이 전 세계 그 누구보다 잘하는 것 10가지를 분석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2022년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 생각하는 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CNN은 한국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면적 크기로는 109번째, 아이슬란드 바로 다음 순위인 작은 나라. 한국은 뉴스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어두운 뉴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웃사촌 북한과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때로는 완전한 메인스트림 대중문화로 전 세계 무대에서 레이디 가가를 압도해버린 귀여운 가수들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또는 순수한 경탄으로 등장하죠. 야구 경기에서 한국만큼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첫 공을 던지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바로 인터넷 강국 문화였죠. 미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으로 가세요 라는 말과 함께 CNN은 당시 세계 1위의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을 소개했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지하철에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실시간 TV를 보고 세계 최초로 온라인 샵에서 QR코드로 간편하게 장도 보는 한국인들의 일상을 전했습니다. 이런 인터넷 속도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더불어 각종 혁신적인 서비스와 첨단 장비 제조 기술, 미친 듯한 디스플레이 기술도 최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이런 한국의 인터넷 강국 이미지는 이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유명해져서 우리를 울게 만드는 한국 인터넷 속도 등 관련 밈이 나올 정도인데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는 레딧의 한국인들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졌다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인가요? 다른 나라 여행하면 와이파이 때문에 화가 나나요? 라며 한국인들의 심경을 궁금해하거나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냐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정작 한국인은 우리는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와이파이 속도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럴 때에만 한국 인터넷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라고 답했고, 다른 외국인들은 독일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속 터져서 울게 될 거니까요. 아주 많이 울게 될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 산지 5년 되었고 미국에 돌아가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스팀에서 아주 빨리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최고입니다. 서울 지하철에는 공공 와이파이도 있더군요. 저는 한국에 몇 년간 살았는데 네트워크 대박 좋더군요. 눈부시게 빠른 인터넷, 유비쿼터스 와이파이, 전화가 끊기거나 신호가 안 잡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심지어 산속 깊은 곳에서 등산할 때조차요.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엄청 잘 됩니다. 젠장. 여기 미국에서는 매번 신호가 안 잡히는 게 빌어먹을 일상입니다. 심지어 대도시에서요 등 특히나 한국 경험자들은 신세계가 따로 없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CNN이 말하는 한국이 가장 뛰어난 것 두 번째는 바로 압도적인 카드 사용률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라는데요. 실제로 빨리빨리와 효율의 민족인 한국은 어느새 지폐 한 장 없이 카드만 들고 나가거나 그것조차 이제는 삼성페이와 간편 결제로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진 상황이죠. 카드 한 장으로 온갖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환승까지 가능한 교통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유럽에서는 아직도 지하철 노선 종류, 버스 종류마다 일일이 토큰이나 티켓을 다 따로 사야 하고, 티켓을 살 때조차 현금용 기계와 카드 결제 겸용 기계가 따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갖 버스와 한국식 대중교통 시스템은 더욱더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에서는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가 꼭 필요하다며 일부 구간에서 시험적으로 현금을 아예 받지 않는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글쓴이는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외국인은 물론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는 무척 불편할 것 같다며 불평을 남겼죠. 그러자 오히려 한국의 빨리빨리 패치가 완료되어 버린 외국인들이 한국 교통카드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냐며 역공을 퍼붓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버스에서 현금 쓰는 건 시간도 더 걸리고 노선을 다 돌고 나서 버스 기사님이 해야 할 추가 업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통카드는 저렴하고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고요. 당신의 불평은 논리가 부족하네요. 글쓴이님, 편의점 가서 티머니 카드 하나 좀 사요. 엄청 싸요. 방학 때 미국에서 제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교통카드를 모르길래 편의점에 데려가줬죠. 나중에는 고맙다더라고요.
교통카드를 써봤는데 말도 안 되게 쉽고 빠르게 버스를 탈 수 있었다면서 다시는 현금 내고 타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었대요. 제 남동생이 가족들 데리고 왔을 때 저는 그냥 티머니 카드에 10,000원씩 충전해놓고 각자 쓰라고 주니까 끝났어요. 누워서 떡 먹기였죠. CNN이 말하는 한국이 가장 뛰어난 분야 세 번째는 바로 워커홀릭이었는데요. 해당 CNN 보도에서는 한국인들은 공부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 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입니다. 98%의 인구가 2차 교육 과정을 마치며 63% 인구가 대학 교육 과정까지 마치는 곳으로 한국인들은 이를 한번 붙잡으면 열심히 하는 습관에 빠져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라며 세계은행과 기네스북 정보를 토대로 기발한 세계 지도를 만들어낸 유명 만화 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의 자료를 소개했는데요. 해당 세계 지도는 각 나라가 최고를 달리는 것을 표기한 지도였는데 미국은 노벨상과 예초기로 인한 죽음, 러시아는 라즈베리와 핵무기,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재생 가능 에너지, 일본은 로봇, 북한은 검열인 가운데 한국은 워커홀릭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국민이 이토록 치열하게 일하는 나라는 별로 없기에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의 직장 문화와 워라밸은 끔찍하다는 평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토론에서는 몇 년 사이 인식이 꽤나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이 직장 문화가 그렇게나 힘들고 안 좋다는데 왜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나요? 라며 단순히 한국이 페이가 괜찮다는 것 외에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뭔가가 더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는데 의외로 뜻밖의 반응들이 나온 것인데요. 놀랍게도 최근에는 한국에서의 일 문화가 그렇게 힘들고 나쁘지 않다는 의견들이 상당수 나왔으며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전반적인 혜택과 삶을 생각했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는데요. 물론 여전히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힘들고 치열하게 일하더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으며 높은 업무 강도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사람들과 사회 분위기, 삶의 질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제 생각에 사람들은 그저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일이 힘들더라도 그걸 감당할 만큼이요. 음식과 문화 때문이죠. 다른 나라에 간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가는 거니까요. 저는 미국인이라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정말 좋아요. 세상에, 의료 서비스 정말 좋죠. 우리도 미국에서 언젠가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제1세계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얼마간 살고 나니 미국처럼 인슐린 처방 같은 기본적이고 저렴하지만 삶을 구할 수 있는 헬스케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미친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야만적으로 보입니다. 발전된 문명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어 미국은 정말 근시안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여기서 일하는 영어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한국인 조부모나 시댁도 없는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의 좋은 점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조차 그렇게 장시간 심한 노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업무가 없을 때는 유튜브를 보고 많은 시간을 휴식하며 보내고 4시 30분에 집을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도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겠지만 원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40% 세금을 내고 모든 음식, 서비스마다 15%의 팁을 내고 15%의 세금을 또 내던 생활이 그립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한국의 삶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1년만 살러 와서 10년 동안 머무르는 이유를 알 수 있죠. 학원에 따라 다르긴 할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9시부터 4시 반 혹은 5시 반까지 합리적인 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그전 학교는 9시부터 6시 반까지였는데 한국 선생님들은 8시나 9시까지도 일하다가 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업무 환경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한국에서 사는 것의 장단점은 더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아닌 곳에서는 결코 살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는 너무나 독특한 장관들이 많고 정말로 한평생 한국을 여행해도 결코 지루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윤리적인 위협이 없어요. 지진도 해일도 없고 시원한 날씨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전반적으로 한국은 제가 본 곳들 중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때로 우리는 적응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곤 하지만요. 어쨌거나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업무 환경이 좋아요. 잘 선택한 겁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2005년도 같은 모습이에요. 등 다양한 시각들과 경험담들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CNN은
활발한 회식과 술자리의 진심인 면, 혁신적인 화장품의 종류와 퀄리티, 압도적인 여자 골프 실력, 스타크래프트 전투력, 한국인 승무원들의 친절함과 한국인 승객들의 빠릿빠릿함, 소개팅 강국인 면, 해외에서 수많은 의료 관광을 올 정도로 뛰어난 의료 및 성형기술 등을 나머지 한국의 세계 최고 분야로 꼽은 바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다시 한번 활발한 국제관광과 교류의 시기가 열린다면 그간 한층 더 발전한 한국의 모습으로 탑10의 순위가 업데이트되지는 않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